안녕하세요. 창작하는 사람의 법률 파트너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뜨개질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여름을 맞아 네트백 뜨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명품 브랜드가 출시한 네트백 디자인을 따라 뜨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떠서 만든 가방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명품 느낌 나는 뜨개질 가방이나 DIY 키트,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요즘 프라다, 루이비통, 미우미우, 로에베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뜨개질로 만든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따라 명품풍 뜨개 아이템도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 직접 만든 가방을 올리거나 완성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안과 실, 그리고 브랜드 느낌의 부자재를 세트로 구성해서 프라다풍 키트 등 브랜드 디자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취미처럼 보이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유튜브 채널을 종종 보는데요. 얼마 전 명품 브랜드들의 코바늘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정리해 주셨고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미우 네트백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똑같이 복제하기 쉬운데 그러면 그냥 짝퉁 공장이 되는 거예요. 법에 다 걸려요. 모양 따라 뜨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 혹시 나도 모르게 따라할까 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진 마인드다. 창작자의 윤리와 책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뜨개인분들 대부분은 만드는 기쁨 자체를 즐기시려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이 타인의 성과를 모방하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핸드메이드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직접 만든 뜨개 아이템이 법 위반이 될까요? 뜨개로 만든 명품풍 아이템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명품 브랜드가 디자인 등록을 해둔 제품과 형태나 인상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뜨개 방식으로 재현했다면 디자인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은 국내에 디자인 등록을 많이 해두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의 경우에는요,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은 2건 정도이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네트백 디자인 등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로에베의 코끼리 모양 가방 본 적 있으시죠?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라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입니다. 누군가 명품 제품을 참고해서 뜨개가 가능하도록 도안을 그리거나 동일한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창작성 있는 조형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만든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형태나 일반적인 문양만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물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라다 네트백을 보시면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의 중앙에 뒤집힌 삼각형 문양이 들어가 있죠. 이 뒤집힌 삼각형이 얼마나 창작적이냐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데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프라다를 대리한다면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 행위 쪽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반대로 로에베 코끼리백은 독창성이 명백하죠. 따라 만들어서 팔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책임도 져야 합니다. 셋째, 상표권 침해입니다. 가방에 프라다, 미우미우, 로에베 같은 브랜드명을 부착하거나 유사한 로고, 태그, 포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특히 로에베의 로고 문양은 그 자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브랜드 이름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이 문양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양이 새겨진 가방끈, 또 지퍼고리 같은 부자재를 도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상표나 디자인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요. 프라다품 키트, 로에베스타일 같은 브랜드의 명상을 이용해 마케팅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판매 페이지에서 완성품 사진에서는 브랜드 명칭을 가리더라도 상품명에는 프라다 네트백 같은 키워드를 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쓰면 검색 유입에는 효과가 있지만 바로 그런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쓰려고 만든 가방은 괜찮은지 궁금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직접 떠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복제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행 방지법도 영리 목적, 즉 업으로서의 사용을 전제로 침해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쓰려고 도안 만들고 떠보는 건 괜찮지만 그걸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쓸 목적으로 직접 만든 건 괜찮습니다.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도 대부분 문제 안 돼요. 사적 이용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럼 팔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실판매점 오픈 이벤트로 프라다 네트백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무료 증정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경우도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됩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명품 분들에게 가방 완성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 로에베품 키트처럼 브랜드명을 넣고 도안, 부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 브랜드 로고나 유사 문양이 들어간 부자재를 구성해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상업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법은 단순히 상표를 붙였는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디자인이 유사한지, 브랜드 명성을 이용했는지, 또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법을 지키면서 창작을 즐기면 진짜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더 오래, 더 당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하는 사람의 법률 파트너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